아버지, 다음 주에 수술 예약했어요. 500만 원이면 아버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김영호 씨 67세는 아들의 말에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 걷기가 힘들었지만 수술이라는 말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고 무엇보다 수술 후 회복이 잘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의사는 환자 차트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만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의사의 이름은 박정훈 72세. 45년 동안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치료법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김 씨와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불필요한 수술에 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수술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김 씨의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버지의 관절은 많이 손상되었다고 다른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박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조상들은 현대의학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조부모님들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건강하게 사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68%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노년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의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건강 문제들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신체적 건강 문제는 통증, 특히 관절 통증입니다. 박미숙 씨 65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무릎 관절 치료를 위해 700만 원을 썼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고 결국 더 심해졌죠. 의사는 또 다른 수술을 제안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숙 씨의 경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 방식으로 인해 관절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이 모두 이러한 문제의 원인입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국립보건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고혈압 발생률이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식습관 변화와 스트레스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67세의 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미한 뇌졸중을 경험했고 이제 매일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와 함께 정신 건강도 우리가 직면하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중 47%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로움과 세대 간 단절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씨 70세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너무 바빠요. 설날과 추석에만 만나곤 하죠.
나머지 시간에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물을 뿐이에요. 이것이 현대 가족의 모습인가요? 인지기능, 저하도 많은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치매 치료 비용은 매년 1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인지기능 저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도전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존경받는 지혜의 원천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종종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가족의 경험적 보물 창고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노인 복지 포럼에서 한 참가자가 한 말입니다. 재정적 압박도 큰 도전입니다. 의료비는 증가하는 반면 저축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고 고급 의료 치료와 수술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저축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의 미래나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그 돈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적 가치관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노인들이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45년 동안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방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은 우리 한국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영양학적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약식동원, 야오시 통유엔 이라는 개념은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 식문화의 중심 철학입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식재료, 발효 과정을 통한 영양소 강화, 다양한 색상의 식품을 통한 영양 균형, 이 모든 것이 한식의 특징입니다. 현대 영양학은 이제야 이러한 전통적 지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된장과 고추장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영양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 연구 없이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과 세대를 거친 지혜를 통해 배웠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치와 발효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김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감소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 씨, 68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소화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가지 약을 처방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직접 김치와 된장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죠. 6개월 후 정 씨의 소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화제를 복용하지 않으며 에너지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된장과 간장을 만들고 계절마다 김치를 담그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어요. 이웃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고 그들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는 음양의 철학을 따르며 이는 현대 영양학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밥, 국,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한국 식사는 영양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도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과 간장을 만들 때 소금을 줄이고 다른 천연 향신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이 많은 경우 고혈압 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김 씨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의도 공원에서 매일 아침 걷기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15명의 이웃들이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이상 걷기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늘렸고 이제는 하루에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요. 제 혈압약 복용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는 곧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전통적인 운동을 현대화한 것도 효과적입니다. 노인에게 맞게 조정된 태극권이나 한국 전통 명상에서 파생된 심호흡 운동은 관절 건강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 씨, 78세는 관절 통증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손자가 인터넷에서 노인을 위한 태극권 비디오를 찾아줬어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매일 15분씩 연습했죠. 3개월 후 제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수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해결책은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역할의 유지입니다. 지역 노인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고립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노인들이 전통 요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전통 요리법을 가르칩니다. 참가자들은 외로움이 45% 감소했고 도파민 생성 증가와 행복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목적의식과 가치 있는 느낌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세대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산의 세대 간 다리 프로젝트에서는 노인들이 학생들에게 역사와 생활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인들은 우울증 증상이 6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는 자존감을 높이고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정신훈련입니다. 유교 철학에 따른 평생학습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수업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박 씨, 75세는 그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은퇴 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지역센터에서 영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죠. 이제 2년이 지났고 저는 영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 기억력이 좋아졌고 더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30% 감소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8주 만에 뇌 노화 과정을 1.5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한국 전통 의학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한약재는 많은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인삼차와 홍삼차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초를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와 침술 요법도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점 마사지가 있습니다. 김 씨 70세는 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무릎이 너무 손상되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의원에서 침술과 약초 요법을 시작했죠. 6개월 후 통증은 80% 감소했어요. 저는 수술 대신 이 방법을 선택해 정말 다행이에요. 박 의사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어요. 약물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만 많은 경우 자연적인 접근 방식이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 이 글의 시작에서 언급한 67세 남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씨는 수술 대신 박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식단을 바꾸고 매일 걷기 시작했으며 지역 노인센터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어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천천히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김 씨는 하루에 3km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정상화되었고 체중도 5kg 감소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60대 때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 수 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탈 수도 있어요. 그의 아들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빨리 나아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인내심이 더 중요했네요. 아버지의 회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혼자서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아들의 지지가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아버지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변화도 가능합니다. 서울의 창동마을은 고립된 노인들의 동네에서 활기찬 공동체로 변화했습니다. 이 마을은 공동체소 정원과 전통 수업이 있는 활발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는 35% 감소했고 주민들의 행복도는 60% 증가했습니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가족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웃고 함께 배웁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의 이점은 인상적입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 관절 통증은 40% 감소하고 심혈관 문제는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연간 의료비를 420만 원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5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은 40% 향상되었습니다. 한 노인은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는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박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쇠퇴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한 가지 발효식품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김치, 된장국 또는 요구르트가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아침에 15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점차 30분으로 늘리세요. 집 주변 공원이나 조용한 거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 사회 그룹을 찾으세요. 지역센터나 종교단체에는 다양한 활동과 그룹이 있습니다. 넷째, 매일 아침 5분 동안 명상을 실천하세요. 단순히 숨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달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요리법, 언어 몇 마디 또는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살 때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잊고 있는 무료 보물입니다. 이 방법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건강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한국 전통에는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 운동, 사회적 연결, 정신훈련, 그리고 전통의학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열쇠입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내일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은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강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질병률이나 의존성 없이 노년을 보냈습니다. 현대의 편의성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유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체계입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현대의학이 때로 놓치는 예방과 장기적 웰빙에 중점을 둡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우리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사회적 연결의 필요성, 그리고 정신적 웰빙의 가치는 모두 과학적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한국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은 서구화된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보다 심장병과 당뇨병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한 것은 가장 건강한 노인들은 항상 3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매일 운동하며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식사에 발효식품을 추가하세요.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노화는 빠른 해결책이 없는 긴 과정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진행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서로 도와가며 김치를 담그고 함께 공원을 걷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세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전통 지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하지만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손주들에게 전통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간단한 명상 기술을 공유하세요. 박 의사의 진료실에는 항상 환자들의 성공 사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수술이나 값비싼 약물 없이도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조상들이 알고 있던 것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노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김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500만 원의 수술비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한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일상적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열쇠는 우리의 풍요로운 전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발효식품을 드세요. 걸으세요.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명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됩니다.